여기는 하인 Let Me Know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7월 10일 가로세로 연구소에 의해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 등의 사이버 레카 연합에 소속된 유튜버들이 찌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입수한 17,000여 건의 구제역에 통한 녹취 파일 중 일부는 영상을 통해 공개되었고, 이를 통해 구제역과 전국진이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서로 이번 건은 터뜨리면 찌양이 은퇴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찌양 측을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했습니다. 구제역과 전국진의 통화에서는 구제역이 이런 일로 잘해서 GV80을 샀다며 자신의 재정적 이득을 강조하고 찌양 측에게 1,1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공개된 녹취에서는 구제역이 약 5,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찌양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구제역과 카라큘라가 통화에서 의견을 나누었을 때 카라큘라는 찌양이 황금알을 낳는 유튜버로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채널의 잠재적 수익 손실을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7월 11일 새벽 1시경 찌양이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공개된 후 큰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찌양 생방송 요약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기 전 휴학 중 남자친구 만났다. 두 번째, 처음엔 잘해주던 남자친구가 점점 폭력적이게 변했다. 세 번째, 헤어지자고 했더니 A씨가 몰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네 번째, 그러면서 우산 등 둔기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이후 A씨는 본인이 일하는 곳에 데려갔다. 여섯 번째, 단순히 술만 따라주는 일이라며 강제로 일하게 됐다. 일곱 번째, 그곳에서 일한 건 잠깐이었고 그 번 돈도 모두 뺏어갔다. 여덟 번째, 너무 무서워서 주위에 말도 못하고 있다가 A씨에게 도저히 못하겠으니 그만하겠다고 얘기했더니 또 폭행했다. 아홉 번째, 가족한테도 말하겠다고 협박해서 대들지 못했다. 하루에 최소 2번씩은 맞았다. 열 번째, A씨가 일을 그만두면 돈을 어떻게 벌 거냐고 묻자 찌양은 방송으로 벌겠다고 하며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 11번째, 인터넷 방송을 하던 시기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12번째, 초반 방송으로 번 돈도 모두 가져감. 치킨 시켜 먹을 돈까지 가져가서 문제 많았음. 13번째, 방송이 점점 커지니까 A씨가 소속사도 만들어서 7대3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 A씨가 신분증, 도장 등을 전부 가지고 있던 상황. 14번째, 광고 수익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음. 15번째, 방송을 하던 중 뒷광고로 욕먹기 시작하니까 A씨가 방송을 그만하라고 시켰다. 16번째, 은퇴 후 민심이 괜찮아지니까 A씨가 복귀하라고 시켰다. 17번째, A씨는 자신이 찌양인 척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기도 했다. 18번째, 반항할 생각을 못한 이유는 약점이 주변에 알려질까봐 무서웠다. 19번째,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직원들이 편들어주려 했으나 찌양이 말렸고 직원들도 A씨가 협박했다. 카메라, 모니터도 부수고 난리쳤다. 20번째, 4년 동안 지속된 일이며 얼마 전에 해결했다. 21번째, 직원들 앞에서까지 때렸다. 22번째,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본인을 과장되게 욕했고 이후 주변 사람들도 협박을 하고 금전을 갈취했다. 23번째, 너무 무서워서 본인이 나설 수가 없었고 직원들이 나서서 싸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줬다. 24번째, 돈을 있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떠나달라고 말했으나 이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 너가 방송한 건 나 덕분이다. 네 돈과 네가 버는 돈은 다 내 거다라며 거부했다. 25번째,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연락 두절을 했으나 A씨가 집 앞에 찾아오고 직원 연락하고 가족들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 전화를 함. 26번째, A씨는 본인 주변 사람들과 유튜버들에게 과장된 사실들을 떠벌리고 다녔고 결국 찌양이 고소를 진행했다. 27번째, 고소 진행하는 동안 정신이 너무 힘들었고 정신없었고 직원들이 대부분 도와줘서 유튜버들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 등 협박건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른다. 28번째 이 일이 알려지는 건 지금까지도 원하지 않았다. 27번째 최근에 독립을 하게 됐으며 내가 한 일들이 억지로 한 거여도 내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후 김태현 변호사는 찌양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본인과 함께 정상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 출원이 등을 포함하여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었는데 전 소속사 대표 찌양의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으나 이후 소속사 전 대표가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찌양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에서 말한 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 자제하길 바라며 나아가 유가족들에 대한 언급과 억측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게 공론화가 되었지만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 측에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